사람의 권리 능력의 종계는 사망이라고 했죠. 자연사 하는 경우에 맥박 종지설에 의해서 사망이 확인되면 권리 능력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 실질적인 사망 이외에 사망 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간주되면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이 종료가 됩니다. 사망 간주로 되는 것이 바로 실종 선고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 혹은 1년 동안 불분명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5년의 실종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전쟁, 선박, 항공기 등 위난의 경우에는 1년의 실종 기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종 선고가 있은 다음에는 비록 그 실종 선고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실종 선고가 취소되어야만 실종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사망한 사람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실종 선고가 나중에 취소되면 소급효가 생겨서 실종 선고로 발생한 효과는 모두 부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종 선고는 시점이 실종 개시가 되고, 그 다음 실종 기간이 도가 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실종 선고가 청구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종 선고가 재판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실종 선고가 취소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종 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실종 기간이 도구한 시점으로 가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은 실종 선고 이후에 이 사이 기간, 실종 선고와 실종 선고 취소와의 사이의 기간 동안에 어떤 거래 행위가 있었다. 실종자의 재산, 처분이 있은 경우에 취소된 이후에 이 실종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실종이 개시되고 실종 기간이 도구한 다음에 실종 선고 청구가 있고 실종 선고가 됩니다. 실종 선고가 되면은 실종 기간이 도구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아있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실종 선고가 취소되는 판결을 다시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종 선고 이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기까지 실종자의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에 아니면은 그 범위를 넓혀서 실종 기간이 도구한 다음에 이 사이에서 실종자의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실종자의 재산 처분의
효과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의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종자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있게 되는 거니까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선의해야 한다는 쌍방선의설, 거래 당사자에 따라서 개별적 상대적으로 효력을 정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 선의자는 유효한 거래로 봐주고 악의자는 무효로 한다는 견해, 상대적 효력설. 다만 이 개별적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되 일단 선의의 수익자 이후에는 그 후의 전득자가 악이더라도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견해, 절대적 효력설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수익자와 전득자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 최초의 거래 상대방을 수익자라 하고 그리고 이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 최초의 거래 주체, 수익자, 전득자 이런 순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수익자가 선이었다면 전득자가 악이었다도 그러니까 수익자는 실제로 그 사람이 실종되고 생사가 불분명하고 살아있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전득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를 꼬드겨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취득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이 그 앞선 거래자, 수익자가 선이라면은 전득자가 악이더라도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견해가 절대적 효력수입니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즉 현존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됩니다. 이때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과실이라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은 그 실종자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죽은 걸로, 실종된 걸로, 사망 가주된 걸로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의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종 선고의 취소를 받은 실종자는 전득자에 대한 반환 청구와 직접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볼까요? 실종자 갑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져서 갑의 부동산이 을에게 상속된 후에 병과 정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전득기가 되었다. 그 후 갑이 살아 돌아와서 실종 선고가 취소되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가? 상속인, 그리고 병, 수익자, 그리고 정, 전득자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요? 이 경우에는 이제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이 학설의 내용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자, 전득자, 그 앞에 있는 상속인, 수익자의 선의, 악의, 전득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학설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법률 공부입니다. 자, 여기는 상속인이 을이죠. 병정이 있는데 상속인도 선의, 악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인부터 선의, 악의를 따지는 겁니다. 자, 이 경우의 수가 을이 선이고 병이 선이고 모두가 선인 경우에, 그리고 을병이 선이고 정이 악인 경우에, 을이 선이고 병이 악이고 정이 선인 경우에, 을이 선이고 병정이 악인 경우, 그리고 을이 악인 경우라면은 각각의 병정이
선의, 악의가 이렇게 구별이 돼서 이렇게 따져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설에 의하든지 쌍방선의설,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 어느 설에 의하든지 모두가 선의인 경우는 다 유효하고 모두가 악의인 경우는 다 무효는 다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을이 선의이고 병이 선의이고 정이 악의인 경우에 쌍방선의설에 의하면 정 취득한 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정 무효입니다. 개별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절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정은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왜? 그 앞선 취득자가 선의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취득한 자가 선의인 이후의 취득자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적 효력설입니다. 자, 을이 선이고 병이 악의이고 정이 선의인 경우에 쌍방선의설이라면 병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이후에 정은 선이더라도 정도 무효가 됩니다. 상대적 효력설에 하면은 병은 무효이고 정은 유효합니다. 개별적으로 따지니까. 절대적 효력설에 하면 일단 을이 선이니까 그 이후의 악의는 절대적 효력설은 병도 유효가 되겠네요. 이거 지금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쓴 S펜이 이게 속도가 제때제때 감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효란 글자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 선이고 병이 악이고 정이 악인 경우에 병정은 쌍방선의설에 의하면 무효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해도 병정은 무효이고 절대적 효력설에 이것도 병정은 유효입니다. 그죠? 네. 이거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 을이 악의인 경우에 그 이후에 병정의 선의 악의에 따른 상방선의설,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에 따른 구별은 각자가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이 법률 공부의 묘미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런 실제로 잘 일어나지도 않는 경우의 수를 계속 따져보는 것을 그 따져보는 것 자체가 싫어하거나 자기의 성격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률 공부를 하기에 좀 부적합한 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이 다 기존의 이론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